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만기를 맞아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꼭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소한 하락 추세는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매수 구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확인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일단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영상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죠. 그 다음 가격대를 넘어야 되는 부분은 신고가를 만드는 건데, 신고가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는 어떻죠? 1년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7월 11일 삼성전자의 고점 9만원 근처입니다. 근데 7월 달이 이제 다음 달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미 24만 8,500원, 조금 길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24만 8,500원을 만들어낸 게 작년 7월 달인데 삼성전자의 고가 구간과 동일하죠.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는 올라와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신고가를 만드는 가격대까지 옵니다. 최소한 7월 달 이후가 되면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한미반도체가 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1년 반 동안 24년 여기 6월 달에 고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때 당시에 20배 정도 상승을 한 가격대거든요. 10,000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때 왜 상승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세력들이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어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어디다가 팔 데가 있어야 생산하는 거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하드웨어 쪽으로 묶이게 된 거고, 그런 결과 20배 정도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렇죠. 실적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 여기서 자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좋아질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숫자로 예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실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그쵸?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의 시세가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고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제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지만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BM4E 하이브리드 본딩 상용화 관건은 기술보다 비용이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AI, GPU 이쪽에 대한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하이닉스의 마진율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왜? 지금 당장에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쪽이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니까.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23년도에는 100%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미반도체는 거의 한 6배 정도 주가 상승을 했죠. 10,000원부터 시작해서 60,000원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왜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주가가 올라갔는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물론 24년도에 비하면 나쁜 실적이긴 하지만 22년도는 23년도에 비하면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이때는 주가가 빠졌어요. 실제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22년도에는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는데 23년도에는 적자를 계속해서 봐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걸 변동성이 큰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으로 접목을 시키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 지금 한미반도체는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는데 시장도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없어지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꼭 미국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서 사줘야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져야 삼성전자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미반도체의 미래 가치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한미반도체는 이미 바닥이 나왔다.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기준에서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고가를 넘어서면서 뭐 30만 원 갈 수도 있고 4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이쪽에 대한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건 어딜까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장비 쪽입니다. 장비, HBM 장비 쪽.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하잖아요. 이때는 소재가 가장 수혜가 컸어요. 왜? 소재는 계속 사용하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장비는 한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없죠. 그래서 장비는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배터리를 만드는데 뭐 NCM 배터리나 이런 거 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소재만 계속 들어간다. 하지만 장비는 한번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나면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면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좋은 거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하는 거 소재 쪽이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았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AI 시대가 들어와서는 워낙에 필요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ASM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ASML의 장비가 비메모리 장비예요. 그리고 ASML의 장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이 딱 두 군데거든요. 근데 ASML의 장비 대당 가격이 4천억, 5천억씩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이 ASML만큼은 아니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리 한화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 없이는 HBM에 대한 생산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이닉스가 바닥을 확인하고 거의 고가 부근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3,000포인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관세 이후에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 수요일 날 밝혀졌죠. 이런 부분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가격대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하이닉스의 안정화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가 20배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올라갔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자마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세요. 10,000원부터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실적이 20배 가까이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나오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 지금 8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2.5 정도 하면 한 20조가 조금 넘겠죠. 그럼 여기 10,0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한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조 원부터 여기 19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 한 20조 정도 되는 거고 지금은 87,000원 8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8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기준치를 딱 보면 보세요. 23년도 300억부터 시작해서 24년도 결산 실적. 물론 25년도에는 4천억에 대한 예상치가 잡혀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에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삼성전자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0억에서 2,500억 대략 그냥 뒷자리 빼고 보면 어때요? 38에 24 거의 한 8배 정도 실적 성장이 나온 거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먼저 좋아지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다음 어디?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 어디?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장비주들 이쪽에 대한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조정은 이미 끝났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4월 이후에 반등폭이 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미증시의 움직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략 조정을 받은 폭을 보면 어때요? 26% 하락 구간. 미증시, 특히나 나스닥이 26%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만큼은 아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라왔죠. 즉 반등을 했죠. 왜?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미증시 관련돼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단기간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기간 조정 정도만 남아있다. 그럼 당연히 이 구간을 이용해서 한미반도체의 가격대를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이미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잡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소통방에서는 철저하게 주도주만 합니다.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지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이닉스에 대한 신고가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쭉 이렇게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12일 맞죠? 오전 11시에 그냥 추세가 잡혀 있으니까 3% 상승하는 구간을 그냥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보면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1월과 거의 뭐 1월 말 2월 초 정도의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100%의 수익 구간이 넘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주도 섹터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매일매일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반도체 그쵸?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요. 알테오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구간 잡았죠?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언제 매매를 했는지 보면 돼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구간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 알테오젠 말고 다른 뭐 바이오 종목, 뭐 최근의 상황, ABL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고 70%대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도 그렇죠? 거의 한 6%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이미 실현된 것만 67%대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 그쵸? 50%, 60%, 70%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고가를 봐야 되는데 그 신고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이제 정말 순환매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종목 간의 순환매. 근데 이 종목군들, 순환매가 도는 모든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주도주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신고가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는 것처럼 조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선도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월 그리고 12, 1월 거의 뭐 초까지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보면 어때요? 2월 5일 날 57%. 그쵸? 그리고 순환매가 도는 걸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2월 달에 매도하고 나서 2월 달에 삼성중공업을 다시 샀습니다. 한화오션을 매도하고 삼성중공업을 같이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거죠. 그런 결과 어때요? 17%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그렇죠? 강세 섹터 안에서만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를 앞세워서 한미반도체도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